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기술사입니다. 오늘은 125회 건설안전 기술사 4교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6문제 중에 4문제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요번에 그 문제 1번부터 들어가겠는데요. 무량판 슬래브와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를 이제 비교 설명하고 무량판 슬래브 시공 시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서술형에는 이제 개요를 먼저 써 주실 텐데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들어갈 겁니다. 문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 개요를 쓰실 때는 이제 일반적인 그러한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가장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시공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이제 유의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개요에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인데요. 무량판 슬라브, 그래서 이제 무량판 슬라브는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RC의 어떤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슬래브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비교해 달라고 했고요. 비교. 그리고 이제 시공시 요 무량판 슬래브 시공시 이제 어떤 안전성 확보 방안이네요. 자, 그러면 개요가 일단 이제 답을 쓰시고 1번에 이제 개요가 들어가시겠죠. 개요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1번에 이제 어떤 그 1cm씩 양쪽은 이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무량판 슬래브와 어떤 슬래브의 어떤 특징을 적어주시고, RC 구조는 뭐 슬래브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공 안전에 있어서 어떤 안전성 대책이 뭐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4줄 정도를 써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무량판 슬래브의 어떤 그 모식도나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개념도로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개념도를 이렇게 그려주셨겠죠. 그러면 3번에 들어갈 때는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RC 구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비교를 세 번째 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시공시 안전 방안에 대해서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처음에 비교만 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네 번째를 요게 없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결론을 이제 내주시면 되겠고, DY 도형자 이런 것들 이용해서 픽시본이나 뭐 이런 방법으로 이용해서 시인성 있게 이제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RC하고 이제 무량판 슬라브하고 RC를 비교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요. 무량판 슬라브는 이제 건물의 외부 보가 없다, 외부 보가 제외됐다. 요게 이제 어떤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판이 있고 어떤 드롭 판넬이 있다. 드롭 판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캐피탈이 있다. 캐피탈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RC 같은 경우는 뭡니까? RC 슬래브 같은 경우는 이제 벽하고 기둥하고 이제 보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 이제 기둥이 이렇게 이제 대체로 좀 많지만, 요거는 이제 어떤 그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드롭 판넬 식으로 해서 기둥이 많이 없고, 큰 기둥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 무량판 슬래브는 어떤 슬라브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드롭 판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둥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기둥이 없고요. 기둥이 없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뭐 드롭 판넬이 이런 식으로 된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슬라브 같은 경우는 기둥이나 슬라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기둥이 있다. 그래서 기둥은 어딘가는 이제 이렇게 있긴 있지만 그렇게 이제 많이 없다. 기둥이 많이 없다는 그런 특징이 좀 있잖아요. 무량판 슬라브가. 그래서 그런 비교를 좀 적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그 시공시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는 이제 방안에 대한 어떤 시공시 확보 방안에 이제 어떤 유의사항,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겠고, 설계시 이제 설계, 어떤 그 건물 용도를 이제 계획하거나 또 하중을 계산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배근 방식이 이제 두 방향식으로 이 방향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설계라면, 시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습니까? 기둥하고 슬래브하고 뭐 일체성이다. 일체성으로 되어 있고, 철근의 뭐 이음이나 이제 정착 길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콘크리트를 이제 타설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다짐, 거푸집 해체 강도나 어떤 적정한 온도, 습도 유지하는 그런 양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비교해 주시면서, 시공시 이제 안전 방안이 이제 어떤 양생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철근의 이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교육하고 뭐 이런 것들은 3위 대책, 안전교육하고 뭐 안전벨트하고 안전대 착용하고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하고요. 뭐 구조계산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타설에 있어서 펌프카를 타설할 때나 어떤 그 전도될 수 있는 위험, 집안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개량을 해준다거나 어떤 전도의 위험,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안전대책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결론은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DIY 도형자로 해서 뭐 PC본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적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1번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2번은 이제 시스템 동발이 설치 시 주의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원인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네요. 그래서 개요는 이제 일반적인 건 이제 써 주시고요. 어떤 개념도는 이제 시스템 동발이에 있어서 어떤 그 뭡니까, 그 수직도를 유지하거나 뭐 그 정품을 사용한다 할지, 그 다음에 이음부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 같이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제 적어 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집안에 대한 어떤 안정성, 이런 것도 같이 그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물어보는 시스템 동발이 설치 시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설치 해체 방법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구조 검토는 당연히 뭐 3D 검토든 돼줘야 되겠습니다. 3D 검토요. 그리고 이제 시공 어떤 상세도 디테일이 이제 들어가 줘야 되겠고요. 집안의 어떤 지지력, 이것도 이제 집안 지지력이 이제 필요하면 집안 개량도 해야 된다. 개량도 해야 되겠고, 어떤 수평제의 어떤 직교하는 그런 부분들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긴결하게 이제 체결되는 그러한 부분도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가세, 그리고 높이는 이제 단면 길이 세 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좌굴 하중도 있을 거고요. 결국은 뭐 여기 구조 검토 안에 다 있긴 하겠지만요. 어떤 겹침 길이, 그리고 이제 편심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요게 이제 3번이 되겠고요. 3번이 되겠고, 이제 4번 어떻습니까? 4번은 이제 그 작업 중에 준수사항, 안전사고, 이거 두 번째 하고 있죠. 안전관리 방안이네. 안전관리 방안. 자,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쓸 때는요, 어떤 뭐 추락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낙하, 그 다음에 날아오는 거, 비례,
그 다음에 어떤 붕괴의 위험 이런 것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한 요런 거에 대한 관리 방안이 어떤 뭡니까, 조립도를 봐주시거나 조립도나 구조검토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있어야 되겠고, 보호구착용 있어야 되겠고, 수직 수평제의 어떤 확인, 가세 이런 거 확인, 그리고 타설 순서를 준수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작업 감시자, 이런 감독자, 안전 순찰이나 점검 이런 것들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 방안을 적어 주시고, 5번은 이제 결론을 적어 주셔도 되고, 시간이 없으면 안전관리 방안에서 맺으셔도 되겠습니다. 꼭 결론을 내지 않으셔도 되긴 되는데, 시간이 좀 25분 내에 약 24분까지 가능하시다면 결론을 좀 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하다 보면 결론을 내기가 좀 힘들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안전관리 방안까지 썼는데 결론도 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딜레마에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론은 그래도 내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반복적인 그러한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관연도 기출문제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풀어보시면 안 된다. 뭐가 필요하냐? 초시계를 꼭 놓으시고 풀어보시고요. 용어 정의는 몇 분요? 한 페이지에 7분. 한 페이지당 7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0분 동안 쓰셔야 되는데, 100분 동안 다 맞추지 마시고 약간 1-2분 정도는 이제 남겨두셔야 되기 때문에 약 98분 내에 모든 그 10문제를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를 다 채워주시는 게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뭐 13페이지 썼다고 해서 합격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연습하시는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습은 실전이지 않습니까? 연습은 이제 실전처럼, 그리고 현장에서 실전은 또 연습처럼. 연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너무 떨리거나 막 긴장돼 가지고 실전을 이제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은 실전처럼 꼭 하시고요, 실전은 또 연습처럼 하시되 진지하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실전에서는 진지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고소작업대 차량 탑재형의 구성 요소와 안전 작업 절차 및 작업 중 준수사항에 있어서 준수사항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개요 쓰실 거고요. 1번 개요 쓰실 겁니다. 1번 개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도 적어주시고, 그려주시고요. 개념도 뭐 고소작업 때 차량을 탑재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재발생 메커니즘 그려주셔도 상관없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거나, 진짜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 개념도가, 그러면 이런 거 적어주셔도 문제 없어요. 안전관리 결함, 포엠 부족,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사고, 재해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재발생 메커니즘 적어주셔도 좋겠고, 아니면 뭐 재발생 빈도 이렇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하고 RMR과 작업 강도 그래프 이런 것들 그려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자, 아무 생각이 안 날 때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계속 그려주셔야지, 멈춰 있으면 안 된다.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5분이 지나갑니다. 5분 이상이 지나간다. 실감하실 거예요. 현장에서 시험장에서 멈칫하면 그 시간이 고스란히 나한테 이 필기를 다 못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다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써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개요 개념도 그려주셨고, 세 번째로 이제 고소작업 때의 어떤 구성 요소를 이제 적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의 어떤 구성 요소가 이제 뭐 작업대도 있고요. 작업대 두 번째.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 차대 실는 곳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연장 구조물, 연장하는 그 붐대나 그 다음에 뭐 붐 장치, 와이어 뭐 있지 않습니까? 붐 인출 와이어도 있겠고 체인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기, 아웃트리거 이런 거 있겠고요. 뭐 아웃트리거 T자가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아는 척했다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적겠습니다. 아웃트리거. 자, 아웃트리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작업 절차네요. 안전작업 절차. 그러면 이제 이게 안전작업 절차가 이제 그 네 번째에 같이 네 번째에 대제목 4번에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 안전작업 절차하고 뭐 안전 준수사항 절차하고 준수사항을 이제 적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 요소 안에 요게 1번이 되고 요게 2번이 되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요 4번에 안전작업 절차하고 준수사항이죠. 준수사항. 그러면 이제 대제목 4번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느냐? 대제목 4번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1번이 이제 중제목에 안전작업 절차, 그 다음에 뭐 1번, 2번 소제목도 들어가겠죠. 그림도 막 그려주고요. 그 다음 2번에 이제 준수사항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뭐 안전작업 절차가 준수사항 했기 때문에 뭐 결론을 이제 5번에 적어주시면 된다. 대체로 그래서 1번 개요, 2번 개념도, 3번 물어보는 거, 4번도 물어보는 거 안전대책이나 5번은 결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지 뭐 1번, 2번, 3번, 4번 대제목을 막 이렇게 10번까지 막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지양하겠습니다. 지양.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큰 제목으로 해서 중제목이나 이런 것들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답들을 적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완하시고 아무래도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아, 이런 사람은 이렇게도 적는구나, 이렇게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건 이제 작업중 준수사항이네요. 작업중 준수사항. 준수사항. 자, 안전작업 절차를 안 했네요. 안전작업 절차.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제 작업 전 계획서.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적지 말고요.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1번이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요, 요렇게 이제 그 도형자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5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반듯하게 그려주시겠죠. 몇 개입니까? 지금 하나, 둘, 셋, 4개네요. 4개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플로우차트 식으로 해주셔도 돼요. 차트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작업계획서 쓰시고, 이 칸을 좀 이렇게 넓게 차지하면서 여기다가 뭔가를 적어주는 거,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이게 뭐 예스면 이쪽으로 가고, 예스면 이쪽으로 가고, 노면 이렇게 가는 뭐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디선가 문제를 발생하면 다시 작업계획서 다시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작업계획서 있고 안전장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전도 방지 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요렇게 있겠고, 전격 하중 확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 전도 방지에 있어서 어떤 뭐 집안이 좀 불량하다 그러면 집안 개량 해야 되는데 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작업 계획서를 다시 보완하세요. 그래서 여기 노우, 여기 이제 예스, 여기가 이제 예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좌우가 꽉 찹니다. 근데 이걸 안 적는다 그러면 굉장히 비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있으면 요것만 딸락 있다 그러면 이제 뭐 괜히 칸 차지하는 느낌이 들고, 괜히 뭐 1번하고 1번하고 1번 2번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이 칸을 이렇게 좀 더 넓게 차지하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뭔가를, 그리고 여기서 작업계획서는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위험평가, 위험성 평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뭐 PTW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그런 것들 적어주시고, 뭐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뭐 아웃트리거가 있고, 그냥 막 적어줍니다. 이런 거. 뭐 그다음에 전격 가지면 몇 킬로 이상, 뭐 이하 뭐 이렇게 하고, 전도 방지는 뭐 지방계량, 이런 것들 하면 굉장히 꽉 차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로우 차트를 잘 활용하시고, 시인성 있게, 뭐라고요? 시인성이 눈에 확 띄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답안지에 여러분들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빡빡하게 쓴다고 해서 뭐 쓴다고 해서 이 답안이 이게 채택이 되느냐, 점수를 많이 받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써놓은 그 답안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그림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플로우 차트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시인성 있고, 누가 보기에도 정말 이 사람은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는 착각이 듭니다. 착각이. 그래서 물론 착각은 아니지만 알았기 때문에 쓰는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빡빡하게 쓰는 게 정답은 아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다, 이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한 예로, 이제 교수님들한테 죄송하지만, 교수님들이 이렇게 해서 안 되시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박학다식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안 되는 이유가 이 답안 쓰는 팁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우회해서, 물론 나중에는 합격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런 팁과 그 지식을 가지고, 팁과 지식, 그리고 어떤 이런 쓰는 요령, 그런 어떤 스틸, 물론 팁하고 같지만 이 쓰는 그 속도 이런, 그리고 이제 그림에 대한 것들, 이런 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그려주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말이 많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안전작업 절차는 이제 뭐 대충 뭐 더 첨부하실 것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한다, 요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작업, 안전작업 준수사항이네. 준수사항. 그러면 준수사항은 어떤 거냐? 자, 그러면 이제 그 안전대 해야 되겠죠. 안전대. 그 다음에 안전거리 해야 되고요. 안전거리 해야 되고, 작업 때 이제 전격 하중 몇 킬로요? 200kg 이상은 뭐 초과금지다. 200kg 초과금지다. 이런 것들 이제 준수 해 주셔야 되겠고, 양중이나 이제 인양 양중이나 인양 목적 외에는 이제 사용하지 말자. 사용을 금지하고요. 아웃트리거 이제 치마, 전도 방지, 전도를 방지하자. 그래서 이제 결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까지 했고요. 4번입니다. 코샤 MS, 코샤 18,001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코샤 MS로 이제 바뀌었다. 18,001에서. 그래서 관련, 그리고 이제, 사망만인율도 이제, 그, 참고로 이제 적어주시면서, 이런 것들하고 적어주시면서, 코샤 MS에 대한 부분이 개정된 이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요거 18,001이 2019년 5월 31일 날 이제 코샤 MS로 이제 개정이 되었다. 이런 것도 이제 적어주시고요. 개연을 이렇게 적어주십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본사 분야의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인증 항목 중 리더십과 의지 표명,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항목의 인증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근데 참 이거 MS에 대해서 이런 걸 쓰라는 게 이게 2번째인가 3번째 나왔거든요. 근데 참 이거 잘 주의 깊게 안 보면 참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문제는 좀 뭐 쓰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도는 사업주가 자율경영 방침의 안전보건 정책을 반영하고 세부 실행 지침, 그리고 기준을 규정화하고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계획 실행 결과를 자체 평가 후에 개선하고 재해예방과 기업 손실을 이제
감소시켜주는 그런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해 예방,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재해 예방, 그리고 이제 기업의 손실을 이제 감소시켜주는 그런 활동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뭘 적어주시냐면요. 코시아 MS에 관련한 이제 물어보는 거, 종합 건설업체 본사 분야의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인증 항목 중 리더십과 의지 표명. 문제도 깁니다, 되게. 문제도 되게 길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요거는 이제 쭉 다 적어 주셔야 돼요. 이 의지 표명까지. 그래서 이제 안전보건 경영과 경영 방침과 목표예요. 자, 근데 이게 하나 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한 구축, 실행, 유지, 개선에 필요한 자원 제공, 그리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에 기여하도록 인원을 배치하고, 사건, 위해 위험 요인 및 위험성 보고 시 부당한 조치로부터 근로자 보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의도된 결과를 지원하는 조직 문화를 개발, 실행, 촉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로자 참여 및 협의 항목의 인증 기준은 전년도 안전보건 경영 성과, 그리고 해당 연도 안전보건 목표, 추진계획, 이행 현황, 위험성 평가 결과, 개선 조치사항, 정기적 성과 측정 결과, 시정 조치 결과, 내부 심사 결과 있어요. 이게 다 적기도 힘들어요. 이게 나중에 제가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 아무튼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다 2번 이렇게 적고 3번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얼마나 빡빡하겠습니까, 이게. 그쵸?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쓰지 마시고 표를 작성해라. 이럴 때는 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분 내용이 제일 좋아요. 구분 내용.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제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여기는 1번, 2번. 이 표에서 1번, 2번 안 적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시면서 그 밑에 이제 어떤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위험성 평가도 있고, 시정 조치 결과, 뭐 내부 심사 결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성과 측정, 뭐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위험성 평가 들어가면 이제 위험성 추정, 위해 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과,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대책 마련 뭐 이런 것도 있고, 기록 및 보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도 이런 식으로 그려줘. 이 표에 그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걸 써주시면서 이 밑에, 이 다음 페이지겠죠. 다음 페이지에 이런 것들을 그려주시고, 또 그 다음 재해 발생 메커니즘 이렇게 막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재해 발생 빈도, 그 다음에 RMR과 작업 강도 그래프 이런 것들도 같이 그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을 계속해서 채워주셔야 된다. 뭘로요? 그림과 표로. 아셨죠? 이 내용을 뭐 알지 모르는지는 이제 확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까지 잘 적고 이런 차트나 그림까지, 플로우 차트까지 잘 해줬다 하면 뭐 제가 봐서 뭐 20점도 이상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너무 소설형은 뭐 과대평가 되면 안 되겠고, 이제 제가 봐서는 뭐 기대 이상 15점만 맞으면 4문제면 60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6점에서 뭐 18점 사이만 맞아주면 뭐 좋겠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샤 18,000일. 네 번째는 코샤 18,000이라고 이제 코샤 MS를 이제 비교하는 거 간단한 표나 이런 것들을 좀 그려주시고, 마지막 결론 5번은 이제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이제 됐고요. 뭐 어떤 그 풀이가 그렇게 뭐 썩 마음에 들지 않으실지라도 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뭐 좀 전화가 왔는데 다음에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 그래서 5번입니다. 5번. 자, 5번은 이제 제3종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자, 그리고 정기 안전점검 시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에 대해서 써달라고 했네요. 그래서 개요, 1번 개요 쓰시겠죠. 개요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도 쓰시는데, 어떤 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어떤 목적, 뭐 유지 관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설물 유지 관리, 뭐 여러 가지 국민 경제 발전,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같이 적어 주십니다. 같이 적어 주시고,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개요. 자, 똑같이 2번은 이제 개념도. 그래서 이제 시안법의 어떤 목적 이렇게 적어 주시고, 이렇게 시설물 안전, 뭐 국민 경제 발전, 뭐 이런 것들 뭐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 3번은 3종 시설물. 자, 3종 시설물에 이제 그 뭡니까? 물어보는 게 정기안전 계획 시 고려사항이네요. 그래서 3종 시설물은 뭐 1, 2종 시설물을 제외한 이외에 어떤 소규모 시설, 그리고 대통령으로 지정한 그러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안전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이제 뭐 인원, 뭐 측정 장비, 그 다음에 뭐 기기 설비, 기기 설정, 그리고 이제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들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 점검, 보수보강은 관련된 어떤 관련 자료에 이제 자료 검토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 안전점검, 그 다음에 실시 기간, 뭐 소요 작업 시간 예측, 타 기관과 주민과의 뭐 협조 관계, 붕괴 유발 부재, 어떤 그런 피로 취약 부위 등과 같은 어떤 특별한 주의를 필요하는 부위에 대한 시설물의 기초와 주의 집안에 대한 뭐 어떤 조사 방법, 이런 것들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 항목, 그리고 범위,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 요인, 그런 거에 대한 뭐 안전관리 계획,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 너무 많으니까 키워드가요. 그래서 이제 요거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정기 안전 점검 시 이제 점검 항목이에요. 점검 항목. 자, 그래서 이제 그 뭐가 있습니까? 시설물의 어떤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균열 발생 상태가 있을 거고, 이런 것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부재 손상 상태, 그 다음에 철근 부식 상태, 부재 상태, 뭐 철근 부식 상태, 부재 상태, 철근 부식 상태,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 방법은 이제 육안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가 있어요. 간단한 측정기가 뭐냐면, 육안도 있고 어떤 간단한 측정기가 있는데, 이게 뭐 망원경이나 그 다음에 카메라, 그 다음에 어떤 필기도구 당연히 있을 거고요. 분필, 뭐 균열을 나타내는 부분, 뭐 줄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망치도 있을 수 있고, 뭐 손전 등, 뭐 균열 게이지, 그 다음에 기타 뭐 계측하는 검사 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뭐 육아나 측정기, 이런 것들 적어주시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마지막 6번입니다. 마지막. 자, 좀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이제 요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안 하셨으면 지금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좀 쑥스럽지만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자, 6번은 뭔가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 단계별 시공 시 유의사항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달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제 뭐 개요 1번 적으실 거예요. 똑같이 개요 뭐 철근 콘크리트에 있어서 시공 시 어떠한 부분들이 있고, 뭐 철근 콘크리트 공사 시에 타설도 있고 거푸집도 있고, 뭐 철근할 때 인양할 때 뭐 이런
부분들, 와이어로프나 아니면 상하 동시 작업 금지라든가 아니면 뭐 그 풍속 강풍이나 뭐 이런 것이 불 때 이제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워 크레인 이런 인양할 때 조심해야 된다랄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개념도 적어주시고요. 개념도에 뭐 타워 크레인 설치, 타워 크레인 모식도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치갑을 그려주셔도 돼요. 치갑에 대한 부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갑 거푸집 할 때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pHmax가 감마 C 곱하기 H다. 그래서 요게 뭐 콘크리트 헤드 뭐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적으셔도 아무 문제 없다.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념도 적어주시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 단계별 시공시 유의사항은요, 철근 작업이 있겠고요, 거푸집 작업, 그 다음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방안에 뭐 보안경 착용하는 거, 콘크리트 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래, 아니면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부분, 집안 개량 그 전도될 수 있는 부분. 옛날에 대매우기가 잘못돼 가지고 그 아웃트리거 빠져 가지고 전도돼서 사람 다치고 이렇게 사망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어주시고 여러 가지 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하고 그러한 안전 대책들을 이제 적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안전난간대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대, 안전화, 뭐 안전보호구 다 설치하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안전시설, 그래서 3위 대책이나 포임 대책 이런 것들로 같이 적어주시고 결론을 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해서 안전에 대한 그 풀이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이번에 125회 시심으로 합격을 기원 드리고요. 혹여도 안 되셨을지라도 9월 10일 이후에 다시 정진하셔 가지고 126회에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